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부장판사 경력을 가진 분으로서 내가 판사라고 할 때 이 수사 결과상 가장 잘 됐다 판단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블랙리스트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몇십 년 동안 쓰러지지 않고 있던 김기춘이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잡았다는 대단하다 건 봅니다. 예. 그리고 검찰에서도 처음에 아예 신경을 쓰질 않았었잖아요. 안 된다고 보고. 네. 감히 건드릴 수 없다. 네. 또 빠져나갈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구속영장도 좀 걱정을 했었는데 한 번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바로. 네. 필요한 요건들이 다 갖춰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별다른 얘기가 안 나왔어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뭐 김기춘이나 조윤선 수사하는 과정에서 뭐 오늘은 뭐 뭔가 새로운 게 발견됐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순조롭게 계속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다 정도. 그 수사 뒷 얘기를 또 들어보면 문체부에 있던 공무원들이 그렇게 반가워하며 자료를 막 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제 오셨어? 거의 오늘 김종인 전 대표님 탈당하는 걸 바라보는 마음이죠. 이 수사의 결과만으로 그걸 찾아냈다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곳에 너무 많은 협조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게 사실 근데 그 부분이 약간 걱정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그 증거물들을 수집을 했는데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증거를 수집하는 게 압수수색해서 강제로. 예, 강제로 압수수색을 하는 영장을 받아서 그다음에 임의 제출 받아서 네. 그것도 이제 압수조서를 쓰기는 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의 임의 제출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장에 의해서 압수를 했으면 사실 좀 논란의 소진 적은데 네. 임의 제출인 경우에는 이게 과연 진짜냐? 그 전에 이거를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이 있느냐. 그래서 특히 지금 문제되는 게 그거죠. 안종범 전 수석. 네, 다이어리. 예. 그게 폐기하라고 줬는데 가지고 있다가 내놓은 네,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물건의 소유자의 의사는 이것을 폐기하는 것이, 없애는 것이. 그래서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다툴 수 그래서 있다. 증거 능력이 약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체부 자료들도 사실 뭐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알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 부분에 관해서 저쪽에서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 할 수 네. 있는 근데 여지가 그게 있습니다. 독수독과 같은 건 아니잖아요. 독수독과는 하나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파고 나오는 거고요. 네. 그건 바로 그냥 독수죠. 그거 자체가. 하여튼 그런 논란의 여지가 저쪽에서 잡아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깔끔했다. 전반적으로. 문제는 이게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이제 지금 조서로 작성이 돼 있을 텐데 특검에서 법정에서도 그 진술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법정에서 말을 뒤집었을 때 그때 이제 신빙성 논란도 생길 수 있고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임의 제출에 의한 압수물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여졌을 때 그때 그것을 가지고 진술로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바꿔버리면 사실 증거가 상당히 약해지는 그런 여지가 있죠. 특검 수사 결과, 특검이 이런 걸 잘못했다라고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들은 저거를 방어를 할 거고, 판사셨으니까, 그런 걸 다 감안을 해봤을 때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일단 헌법재판소 그 탄핵 인용 결정문이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사에서 증거 능력 판단이 좀 엄격하긴 한데 네. 헌법재판보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하면서 거기에 증거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안종범 수첩이라든가 이게 증거로 채택이 돼서 거시가 된다. 결정문에 나온다 하면 그럼 뭐 유죄가 형사에서도 인정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 다툼이 공방이 가장 치열할 것 같다. 네. 그건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 그렇죠. 거리겠죠. 예, 네. 그쪽에 이재용. 제가 보기엔 국내에 가장 실력 있다는 변호사는 다 모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특검법의 한계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최순실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K 스포츠재단하고 미르재단 예. 내 삼성에 위치는 피해자잖아요. 네. 강요에 의해서 내놨다. 그러니까 검찰이 했을 때는 기업이 피해자였는데 네. 특검은 그걸 공범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 뇌물 공여를 한, 그러니까 공범자로 본 거죠. 그럼 이거를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합리적으로 보려면 피해자이다가 공범이 되는 순간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계기가 뭐냐? 근데 이게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팀에서 수사를 했으면 그것까지 염두에 둘 수 있을 텐데 별개의 팀에서 수사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검찰이 초반에 했던 거 하고 나중에 특검이 했던 거하고 별개니까 병합되지 않을까요? 지금 재판부가 달라요. 아, 재판부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특검에서 공소유지를 하면서 이게 지금 우리 수사한 결과하고 안 맞고 논리하고 안 맞으니까 그쪽 강요죄 부분을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 그런 권한을 줘야 되는데 특검법에 그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일반 검찰이 지금 특검 수사 결과를 가지고 공소 제기된 거를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느 한쪽에 몰아주고 이쪽은 공소 취소를 하던가 아니면은 잘 믿으면 안 가는데 검찰에서 정말 다시 진짜 정신 차려가지고 제대로 수사해서 박근혜까지 수사해서 최종적으로 이 그림이다 해가지고 특검 쪽에다가 뭐 이쪽은 빼달라라고 하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종전했던 걸 엎어버리든가 그런 방식이 아니면 어쨌든 한쪽은 예. 피해자로 조사를 했고 한쪽은 공범으로 수사를 했는데 이게 충돌한다는 거죠. 피해자면은 당한 거 아니야. 근데 특검은 당한 게 아니고 같이 해먹었다고 한 거니까. 이게 아주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가 또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가 죽인 건 명백한데 누군지 모르겠다. 그래서 둘 다 무죄가 돼버려요. 둘 다 무죄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런 식의 비유가 가능하군요. 예. 그거를 삼성이 모를 리가 없고 파고들겠네요. 그렇죠. 앞으로도 추가 수사를 뭐 많은 부분에서 더 해야 되지만 네. 판사님 보시기에 더 해야 한다. 이건 틀림없이 그런 대목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좀 뭐 장부하고 청와대 예산 집행 내역 같은 거 따져봐가지고 마늘 주사 100억 주사 이거 뭔 돈으로 맞았냐. 그러니까요. 예, 이거 저기 우리 그 정부 법무공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왜 해군 강정 해군 기지 가지고 구상권 청구하거든요. 거기서 다 이거 민사로도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잡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범죄로 인한 수익은 몰수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에 따라서 추징을 하려면 추징 보전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특검이 일부 해놓은 것이 있긴 한데 이 돈을 못 쓰게 하는. 예. 그러니까 그 재산을 이제 동결시켜 놓는 거죠. 뭐 팔 수도 없고 처분할 수 없게 해놓는. 그게 좀 광범위했으면 더 분명 이거 이 정도에서 그칠 때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협조를 안 해준다. 그러니까요. 그게 영장을 끊었으면 되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세력 균형에서 특검 쪽이 더 힘이 안 실렸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 역으로 말하면 그 안에도 분명히 최순실 세력이 있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미얀마 대사를 개입해서 자기가 직접 면접 봐서 꽂을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국세청, 그러니까 돈과 관련되거나 이런 데는 저는 반드시 인맥이나 인물들이 연결돼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건 이미 기사 났어요. 관세청의 서열 2위부터 5위까지는 최순실이 꽂은 사람이다. 관세청은 나왔지만 국세청은 안 나왔거든. 그리고 그 돈을 챙기는데 실제 손발이 되는 그런 기관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유하고 유지하는데 힘이 돼주는 기관들. 네. 가장 대표적인 뭐 국정원도 데가 있고요. 검찰, 국정원, 법원도 있을 것 같아요. 군도 있다고 나는 보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들에 대해서 아무런 수사를 할 수가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저건 어떻게 됩니까? 공소시효는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게 거 특별법 그 공소시효는 저기 소급 가능하다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말이죠. 유경재단, 그 쌩 난리 나고, 깡패, 뭐, 한센인 동원, 백주대낮에,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 멀쩡히 눈 뜨고 경찰이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유경재단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비리들, 교육청이 관리 감독하는데, 몇십 년 동안 두고 보고 있었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게 직업이라고 가진 게 영남대 이사장이었어요. 근데 그게 무보수였거든요. 겉으로는 무보수예요, 물론. 무보수인데, 당시 크게 논란이 됐던 게, 뭐, 크게 그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게 부정 입학이에요. 그러니까, 돈 받고 애들 입학시켜 준 거죠. 부정 입학 사건 때 총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남대 총장. 그 양반이 이제 다 책임을 뒤집어 썼죠. 그 총장이 지금 현 검찰총장 아버지예요. 그 영남대에서 했던 수법 그대로 이대에서 했었던 거죠. 그런 거니요. 네. 검찰총장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검찰총장이 오로지 최순실 편만 든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커넥션이 없으면 꽂지 않는다는 거지. 이런저런. 자, 헌재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8대 빵이죠, 뭐. 8대 빵? 예.
그 팔대빵의 시그널은 어떻게 읽으셨고 그게 팔대빵으로 안 나올 경우 어떻게 책임질 생각이십니까? 팔대빵으로 나오는 거는 일단 사감이고요. 네, 사적 감정이고, 그러니까 뭐 희망이 거의 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냥 드라이하게 실무가의 입장에서 기각이라고 할 거면 어떻게 논리를 전개할 것이며 결정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한번 시도를 해봤었어요. 내가 기각시킨다면? 네. 네. 저는 인용을 바라지만 그게 글이 나간다면 이게 기각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 법리를 좀 구성해보고 뭐 예.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고. 그렇죠. 헌법재판관으로 빙의를 해서 예, 그렇죠. 예전에 판사로 있을 때 판결 쓸 때 보면 아무리 심리를 탄탄히 하고 결론에 자신 있어도 판결이 안 써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선고 못 하거든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기각이라고 생각해도 써보면 알아요. 이게 글이 안 나간다. 논리 전개가 안 되는구나. 예,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내가 평생 법관으로 훈련받아서 네. 거기서 나온 지식을 가지고 거기다 뿌려야 되는데 안 뿌려지는군요, 이게. 그렇죠. 그러려면,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가 보기에 문장이나 그 논리 전개에 구멍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기껏 완성해 놓고 보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이렇다 이런 걸 했다. 그래서 어떠한 법을 어떻게 위반했다. 그러나 이런 점을 다 종합해도 법 위반의 정도와 국민에 대한 신뢰관계 파탄이 탄핵을 인용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참 건너뛰잖아요. 안 돼요. 이게 안 써지더라고요. 본인의 실력 탓은 아니고요. 오랫동안 거론되었던 벌써 2달 가까이 거론되었던 2명은 탄핵 기각의 심증을 굳힌 것처럼 보이는 듯한 뭐 정보. 지라시 무지 돌고 있죠 지금. 그 사람들의 성향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런 정보는 정보기관에서 취합했을 가능성이 최초의 정보는 높다고 보는데 뭐 전제가 좀 달라서 그렇긴 한데 저는 그 얘기가 기자님들 술자리에서 나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좀 다르게 알고 있어요. 어쨌든. 예, 같은. 그래서 뭐 기각을 생각하고 있는 재판관이 없다라고 알고는 있어요. 그렇게 듣고 있어요. 저는 못 들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소수 의견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 소수가 예. 5대3 5대3은 소수인데 이게 기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이 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만 이제 좀 걱정이 됐던 건 오늘 마침 그 탄핵 심판 선고일자가 결정이 되고 발표가 나서 다행이긴 한데 사실 인용을 하더라도 그것도 쓰기가 양이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소수 의견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론을 달리하는 소수가 아니고 인용이다 기각이다 이 결론을 달리하는 소수 의견이 아니고 인용이나 인용 중에서도 뭐 지금 탄핵 사유가 한 13가지인가 되잖아요. 13가지인가 17가지 되는데 그 중에서 한두 군데는 이거는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보통 이 판결문을 읽을 때 맨 앞에 탄핵의 결과를 먼저 말하고 하나요? 아니면 마지막에 가서 말하나요? 마지막에 말해야죠. 미쳐버리지 그러면.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실형 선고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실형을 선고를 하려면 뭐가 이게 무거우니까 실형을 선고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무거운 사유를 먼저 얘기하냐? 안 그래요. 피고인 뭐 초범이고 전과도 없고 합의도 됐고 하지만 수법이 잔인하고 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집행유예 선고한다면 피해 액수도 크고 이게 하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집행유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탄핵 결과문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을 봐야죠. 처음에 뭐라고 하나. 처음에 이런 건 이해할만 하다가 나오면 나중에 나쁘게 나올 그러니까 탄핵 처음에 인용. 아마 쭉 나열하면서 이 중에서 탄핵 사유로까지 그러니까 사실관계 법률 적용 결론인데 사실관계에서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탄핵 사유 중에서 안 된 거 먼저 쳐내고. 그렇죠. 먼저 하고. 그러면 이거 아니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이거는 인정되고 이건 인정되고 하다가 근데 이게 안 되고 하면 분위기가 좀 싸해지는. 30분 정도 걸린다는데 한 5분 보면 분위기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일단 좀 그런 추측을 초반에 배제하려면 국회에서 그 제기한 탄핵 소추 사유 순서대로 판단하지 않을까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기구 아니고 이렇게.
쫄깃하다. 내일 생방송한대요. 그러니까 생중계 한다는 거예요. 예. 시청률 엄청나게 높게 나오겠는데. 자, 그럼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대충 사람들의 머릿속에 거려져요. 네. 탄핵이 기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판사님 보시기엔? 할 일도 많은데 제가 그것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그럼 일단 8대0이 아닐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으실래요? 일단 8대0이 아니면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 대표님 편파방송 다리 빛나는 밤에 진행자에서 하차할 것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만 하겠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협조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게 사실 근데 그 부분이 약간 걱정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그 증거물들을 수집을 했는데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증거를 수집하는 게 압수수색해서 강제로. 예, 강제로 압수수색을 하는 영장을 받아서 그다음에 임의 제출 받아서 네. 그것도 이제 압수조서를 쓰기는 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의 임의 제출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장에 의해서 압수를 했으면 사실 좀 논란의 소진 적은데 네. 임의 제출인 경우에는 이게 과연 진짜냐? 그 전에 이거를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이 있느냐. 그래서 특히 지금 문제되는 게 그거죠. 안종범 전 수석. 네, 다이어리. 수첩. 예. 그게 폐기하라고 줬는데 가지고 있다가 내놓은 네,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물건의 소유자의 의사는 이것을 폐기하는 것이, 없애는 것이. 그래서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다툴 수 그래서 있다. 증거 능력이 약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체부 자료들도 사실 뭐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알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 부분에 관해서 저쪽에서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 할 수 네. 있는 근데 여지가 그게 있습니다. 독수독과 같은 건 아니잖아요. 독수독과는 하나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파고 나오는 거고요. 네. 그건 바로 그냥 독수죠. 그거 자체가. 하여튼 그런 논란의 여지가 저쪽에서 잡아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깔끔했다. 전반적으로. 문제는 이게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이제 지금 조서로 작성이 돼 있을 텐데 특검에서 법정에서도 그 진술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법정에서 말을 뒤집었을 때 그때 이제 신빙성 논란도 생길 수 있고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임의 제출에 의한 압수물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여졌을 때 그때 그것을 가지고 진술로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바꿔버리면 사실 증거가 상당히 약해지는 그런 여지가 있죠. 특검 수사 결과 특검이 이런 걸 잘못했다라고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들은 저거를 방어를 할 거고 판사셨으니까 그런 걸 다 감안을 해봤을 때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일단 헌법재판소 그 탄핵 인용 결정문이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사에서 증거 능력 판단이 좀 엄격하긴 한데 네. 헌법재판보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하면서 거기에 증거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안종범 수첩이라든가 이게 증거로 채택이 돼서 거시가 된다. 결정문에 나온다 하면 그럼 뭐 유죄가 형사에서도 인정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 다툼이 공방이 가장 치열할 것 같다. 네. 그건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 거리겠죠. 예, 네. 그쪽에 이재용. 제가 보기엔 국내에 가장 실력 있다는 변호사는 다 모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특검법의 한계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최순실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K 스포츠재단하고 미르재단 예. 내 삼성의 위치는 피해자잖아요. 네. 강요에 의해서 내놨다. 그러니까 검찰이 했을 때는 기업이 피해자였는데 네. 특검은 그걸 공범으로 만들어 버린 예, 거죠. 그 뇌물 공여를 한, 예, 그러니까 공범자로 본 거죠. 그럼 이거를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합리적으로 보려면 피해자이다가 공범이 되는 순간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계기가 뭐냐? 근데 이게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팀에서 수사를 했으면 그것까지 염두에 둘 수 있을 텐데 별개의 팀에서 수사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검찰이 초반에 했던 거 하고 나중에 특검이 했던 거 하고 별개니까 병합되지 않을까요? 지금 재판부가 달라요. 아, 재판부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특검에서 공소유지를 하면서 이게 지금 우리 수사한 결과하고 안 맞고 논리하고 안 맞으니까 그쪽 강요죄 부분을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 그런 권한을 줘야 되는데 특검법에 그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일반 검찰이 지금 특검 수사 결과를 가지고 공소 제기된 거를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느 한쪽에 몰아주고 이쪽은 공소 취소를 하던가 아니면은 잘 믿으면 안 가는데 검찰에서 정말 다시 진짜 정신 차려가지고 제대로 수사해서 박근혜까지 수사해서 최종적으로 이 그림이다 해가지고 특검 쪽에다가 뭐 이쪽은 빼달라라고 하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종전했던 걸 엎어버리든가 그런 방식이 아니면 어쨌든 한쪽은 예. 피해자로 조사를 했고 한쪽은 공범으로서 했는데 이게 충돌한다는 거죠. 피해자면은 당한 거 아니야. 특검은 당한 게 아니고 같이 해먹었다고 한 거니까. 이게 아주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가 또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가 죽인 건 명백한데 누군지 모르겠다. 그래서 둘 다 무죄가 돼버리네. 둘 다 무죄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런 식의 비유가 가능하군요. 예. 그거를 삼성이 모를 리가 없고 파고들겠네요. 그렇죠. 앞으로도 추가 수사를 뭐 많은 부분에서 더 해야 되지만 네. 판사님 보시기에 더 해야 한다. 이건 틀림없이 그런 대목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좀 뭐 장부하고 청와대 예산 집행 내역 같은 거 따져봐가지고 마늘 주사, 배곡 주사 이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부장판사 경력을 가진 분으로서 내가 판사라고 할 때 이 수사 결과상 가장 잘 됐다 판단하는 부분은 어딥니까? 아무래도 블랙리스트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몇십 년 동안 쓰러지지 않고 있던 김기춘이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잡았다는 대단하다고 거는 봅니다. 예. 그리고 검찰에서도 처음에 아예 신경을 쓰질 안 않았었잖아요. 된다고 보고. 네. 감히 건드릴 수 없다. 네. 또 빠져나갈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구속영장도 좀 걱정을 했었는데 한 번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바로. 네. 필요한 요건들이 다 갖춰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별다른 얘기가 안 나왔어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뭐 김기춘이나 조윤선 수사하는 과정에서 뭐 오늘은 뭐 뭔가 새로운 게 발견됐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순조롭게 계속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다 정도. 그 수사 뒷얘기를 또 들어보면 문체부에 있던 공무원들이 크게 반가워하며 자료를 막 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제 오셨어? 거의 오늘 김종인 전 대표님 탈당하는 걸 바라보는 마음이죠. 이 수사의 결과만으로 그걸 찾아냈다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것이 너무